이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DIY 할 때 쓰는 파워 서플라이인데 좀 저렴한 제품이에요. 전에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높은 전압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낮은 전압 있잖아요. 한 뭐 1.5V 이런 데에서 이 전압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요. 조금만 올리고 싶은데 지금 전압이 막 출렁출렁 하는 게 이제 보이죠? 전압이 고정이 안 돼요. LED 같은 거 이제 켜야 될 때 낮은 전압에서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한 2에서 3V 이 사이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출렁거리면 갑자기 LED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고칠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고장이 났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 좀 좋은 걸로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제품은 라이덴사의 RD6030. 이게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6006부터 6030까지 있는데 이게 각각 전류를 몇 암페어까지 흘려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아웃풋 커런트 6, 12, 18, 24, 30 이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인풋 볼테이지는 지금 7에서 70V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SMPS는 24V짜리 SMPS가 있어요. 그런데 24V보다 높은 볼테이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SMPS를 추가를 하는 걸로. 아웃풋 볼테이지는 인풋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60V까지 된다 그러고 제가 왜 이거를 특히 이제 했냐면 파워도 중요한데 이게 리플이 굉장히 적었어요. 리플 전압이 6030 모델이 돼야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 앞판만 온 거거든요. 여기다가 SMPS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달면 책상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리도 이런 제품들 사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포장도 깔끔하고. 열어보면 파워 DC 파워 서플라이 이 설명서를 볼 수 있다. 근데 중국어 설명서면 필요 없을 것 같고 열어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 돌리는 로고도 있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가지고 볼테이지 지정을 할 수 있나 보죠. 그 뒤를 보면 이런 전원부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여기 DC 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로 아마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전지가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 같은 것 때문에 과열이 될 경우에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센서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도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전원 단자, 이것도 전원 단자 이런 게 들어있다. 휴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런 거는 좀 보관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아무튼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 때 썼던 SMPS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SMPS 중에 제일 큰 용량의 SMPS인데 최고 출력은 24V, 12.5A 곱하면 300W, 300W까지 출력이 되는 그런 SMPS인데 제가 뭐 배터리 이런 거를 이걸로 충전하거나 뭐 그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다. 보통 모터 같은 거 돌릴 때 그때 24V 가끔 쓰는 것 같은데 24V 뭐 300W짜리 모터를 돌리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보통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케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눕혀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뒤에 책상 뒤에 걸쳐 놓으면 어떨까? 이걸 벽에다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케이스는 그냥 뭐 MDF 같은 거 나무나 이런 걸로 짜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벽에다 붙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퓨즈가 같이 달려있는 요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요 케이스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는 옆쪽에 이렇게 할까요?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그냥 이렇게 하면 전선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주 정밀할 필요는 없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70, 50, 15, 20, 높이는 210. 재보면 대략 한 51mm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둬서 여기는 55mm. 팬이 돌아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팬 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여기는 이 모듈이 이제 들어가고, 이 옆으로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구멍도 있네. 이게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팬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노브인 것 같았는데, 이거를 잘라버릴 수 없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런 모양새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면 될 것 같다.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자를 넣어줬어요. 먼저 케이스를 조립하기 전에 작동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끼워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단자를 미리 연결을 안 해주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네. 이런 단자를 이렇게 이제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클림프에 전선을 연결해 놓고 꽉 누르면 잘 연결이 된다. 요거를 여기 이렇게 끼워주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끼워주면 된다. 너무 짧아. 어떻게? 저는 여기다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을 다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꼽아주면 되는데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 열풍기도 2만원짜리인데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다 준비가 됐고, 띄워주고 라이브 뉴트럴 는 접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다 된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파워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넣어보면 되겠죠. 터지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전원을 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맥스 파워, 맥스는 300W예요. 3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맥스 파워는 300W. 데이트 타임, 요 시프트라고 돼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위에 회색깔로 써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고 메뉴를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 봤을 때 맥시멈 파워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맥스 파워를 300W로 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290W 정도. 여기 이렇게 누르면 다른 메뉴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맥스 파워를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에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 요 항목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바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 요걸 누르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12 암페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V 2A니까 여기도 5V, 여기도 2A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커런트 세팅을 뭐 이렇게 좀 줄이든지 1A 이렇게 줄이든지 해서 이제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여기 메모리 하고 싶은 이런 뭐 뱅크들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뭐 1번에 이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엔터를 눌러주면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불러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2번 이렇게 누르면 기존에 해놨던 이게 이렇게 되고 1번 이렇게 누르면 아까 전에 저장했던 값이 이렇게 뜨는 거죠. 요 정도 사용법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라운드, 여기는 파지티브. 가운데 있는 요 초록색은 뭐 배터리 같은 거 충전할 때 쓰는 전용 단자래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에다가 멀티미터 연결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온 이렇게 눌러보면 정확하게 11.99V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오프를 누르면 다시 오프가 된다. 뭐 V셋 버튼을 눌러서 약간 좀 얇게 한 4.8V 정도다. 이렇게 하면 4.8V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압값, 전류값을 세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2.2V 여기 전원 포트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30mm 정도, 높이는 한 210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230에 210 마이너스 5mm 200 곱하기 110 200 곱하기 110 여기 이 구멍 37 곱하기 23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클리퍼로 재보면 6.7mm 10.8 그러니까 한 11mm 정도 되는 여기다 12mm짜리 12mm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동일선상 그리고 이렇게 동일선상 60, 75, 161, 75 이동을 시켜주는데 여기까지 거리를 5mm로 할게요. 5mm 59 곱하기 49 28, 18, 49, 59 대충 이런 모양인가 보죠. 요게 이제 스위치 박스가 되는 건데 요렇게 위치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166 곱하기 81 166 곱하기 81 161 곱하기 75 동일선상 요거하고 요게 동일선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는 1mm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정해줄까요? 13mm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될 것 같다. 익스트루전 5mm 그렇게 하면 이런 식의 판때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판때기를 만들면 부품들이 다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뒷판을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65mm 정도 하면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갈 것 같다. 62 이것도 잘라야 되잖아. 여기를 잘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맨 뒷판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박스 모양이 이제 되면서 이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케이스가 된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인시로 깎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제조 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설정을 눌러가지고 바디는 이걸로 스톡은 상대적 크기 상자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밑면 이게 가운데 이게 윗면인데 이제 저희는 밑면을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을 위쪽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좌표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기구가 들어가는 요 Z축을 먼저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요 Z축이 될 면이 어딘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죠? 그러면 Z축 반전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톡 상자점이 풀렸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윤곽선을 그리는데 공구는 이제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 안쪽에 여기를 파줘야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 안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탭은 거리별로 해놓을까요? 거리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시뮬레이트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이제 기구를 파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체크, 파란색 체크가 되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NC 프로그램 작성, 이걸 이렇게 누르고 이제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 이렇게 누르면 저장이 된 거죠. 원점을 가운데로 하는 이유는 이 끝점이나 그 모서리점이나 이런 걸로 하면 요게 이 사이즈가 조금 틀어지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운데를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운데로 두고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거다. 시뮬레이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OT MDF 판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30 곱하기 30짜리 판이 이제 나오죠. 자, 이제 이거를 NC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뭐 클램프로 뭐 고정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를 대서 그냥 이렇게 박아주는 게 제일 튼튼하고 쉽더라고요. 5mm보다 조금 더 두껍네. 로드 G코드, 오토툴 제로, 사이클 스타트. 이렇게 하면 약간 덜 잘렸나? 이게 5mm가 아니었나? 사이즈가 정확히 나왔나? 이게 재보면 대략 23mm, 21mm 거의 정확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뒤에가 안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MDF의 좋은 점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이 귀퉁이가 직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그 날에 지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직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끌 같은 걸로 잘라줘야 돼요. 동생이 놓고 간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대략 된 것 같아요.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오,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 오호, 이것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옆판을 막아주면 되겠죠. 요게 약간 중심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겠죠?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재보면
6mm가 아니라 6mm였나봐요. 6T. 아, 이거 미리 좀 재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실수고 설계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서 마이너스 6mm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이 지금 바람이 들어가야 구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옆에다가 여기다 이제 스케치를 중심선 이렇게 하나 중심점 슬롯 이 가운데 부분이고 여기쯤 해서 8mm 패턴 대칭으로 양은 11개 이용하고 제조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를 그냥 가공한다. surface MT가 왜 나오지? 8.2mm로 그러면 또 2mm 1mm 오 이제 되네. 이거를 사실 두 개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꿔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10m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점이 여기까지 이제 정도만 같은 평면은 맞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이 툴패스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한번 눌러볼까요? 됐다. 이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면 저번보다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 것 같다. 이 정도 되는 핀레 이렇게 밀어 여기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 접합 이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딱 끼워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빡 클램프로 눌렀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 앞에다가 어떻게 박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나무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튼튼하겠죠? 여기를 이렇게 좀 잡아놓은 다음에 항상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기 안 되네. 이 옆에다 해야 되나 보네. 옆쪽에 하나 뚫어가지고 지금 나사로 고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부품들을 넣어야 되겠는데 나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볼트커터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형태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쓸데없는 구멍을 이제 뚫어놨죠. 그래서 여기는 이 우드 필러로 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인트는 저번에 쓰다 남은 벤자민 무어 페인트 하루 지났더니 칠이 잘 된 것 같아서
샌딩은 가볍게 해줄게요. 부드럽게 적당한 세기로, 적당한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조립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털 속에 숨어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달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 요 펜 여기를 좀 막아주는 게 그래 좀 좋겠죠? 여기 요 돌리는 요 노브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스케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버튼이 될 것 같아요. 요 펜 그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 2mm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2mm 접합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볼록 튀어나온 이런 마개 같은 이제 형상이 된다. 이런 모양의 이제 마개가 되는데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미술용 붓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출력이 됐습니다. 꽂아 볼게요. 이 영역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펴볼까요? 오, 잘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스피커처럼 생겼네.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벽에다 달아줘야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 바나나 잭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다 된 거겠죠?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오실로스코프가 있는데 일단 이걸 켜고 지금 찾아보니까 리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이게 좀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프로브를 그냥 바로 연결할게요. 대역폭 제한을 20MHz로 설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5V를 입력을 해보면 리플 전압이 100m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꽂고 껴볼게요. 현황이 확 줄어든 것 같지? 약간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50mV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여기 이 문제가 많았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뜯어봐야 될지 버려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핀이 이상하게 꺾여 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뜯어보면
뭐 전혀 모르겠는데 어디가 뭐 때문에 잘못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잘 모를 때는 일단 씻어주기라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고쳐주면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과연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왜 고쳐진 것 같지? 되잖아. 뭐야, 왜 되는 거지? 뭐야, 왜 되지? 왜 정상 작동을 할까요? 출렁거리지도 않고 괜찮니? 오호, 그럼 이걸 괜히 산 거는 아니겠지? 아무튼 고쳤다.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이게 고쳐졌어요. 이것도 한번 꼽아볼까요? 막 지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피크를 쳤다가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가변저항이 들어있네요. 이건 요 안에도 뜯을 수가 있네. 뜯어볼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네요. 이것도 요 BW100 요걸로 씻어 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면 이거를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될까 이게? 요건 안 되네. 네, 여기 보면 이게 10kΩ짜리 저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10kΩ짜리 저항이니까 이걸로 바꿔 달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네. 이렇게 돌려보면 되긴 하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돌려야 되고 낮은 전압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10V 밑으로는 안 된다. 요거는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